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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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숙보살님이시죠?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약간 본인이 이렇게 약간 슬럼프 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 와야 되죠. 공부할 때 슬럼프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열을 내서 왔더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인 코사인 곡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인생도 항상 잘 나가던가요? 인생도 항상 잘 나가던가요? 인생살이 해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항상 즐겁던가요? 항상 즐거우면 그것도 미치는 일입니다. 즐거워서 지겨운 거거든. 즐거워서 지겨워지거든. 그게. 그래서 적당한 자극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가 오면 속도를 조금 늦추어요. 자기가 그것이 인생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를 닥달을 하면 안 돼. 그게 지혜라요. 공부를 막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뜻대로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되지요.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자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남보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를 안 기다려 주거든요. 자기가 그 상황이 지금 다운이 돼 있으면 조금 자기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늦추어서 속도를 늦추어서 자기를 기다려 줘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다린다고 뭐 뚝 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도반들한테 업혀서 가야 돼요. 꾸준히 법회도 나오고 자기 도반들 또 얼굴도 보고 이러면서 마지막 거기서 좀 업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잘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 될 때는 속도를 조금 내야 되겠죠. 정진도 조금 더 세차게 하고 또 하는 것도 조금 더 해도 내 자체가 지금 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살이도 그렇고 이 공부도 보면 처음에는 산도 높고 골도 깊어요. 업 될 때도 굉장히 힘을 내서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슬럼프가 오면 또 그 골이 또 깊어요. 본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은 골도 깊어요. 근데 밋밋한 산은 뭐 정상인지 뭐 앞 동상과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산과 제일 높은 정상하고 산과 골이 골이 어떻게 되냐면은 높낮이가 조금 이렇게 돼요. 이게 업 되는 것은 조금 내려오고 또 많이 처지는 거는 조금 올라가요. 이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가팔르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팔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 갈 때까지가 본인이 이제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우리 이 공부는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렇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뭐 갖고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갖고 갈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일 중에서 갖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딱 손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갖고 갈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갖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다? 마음 공부밖에 없어요. 네 마음을 맑히는 공부. 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거는 남이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죽음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변하는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공부는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는 공부라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인생에서 꾸준히 이렇게 해서 가면 정말 섣달 금음날 내가 딱 죽을 때가 됐어.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여?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아마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이런 많은 이익되는 일과 눈앞에 있는 그 경계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이, 이 가치 있는 일은 눈에 확 띄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뭐라고 하나, 면면이 흐른다고 하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면면이 흘러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한테 그걸 딱 물어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정진을 쭉 해오셨는데 내가 끝까지 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은숙 씨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은숙 씨는 정진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은숙 씨가 정진을 꾸준히 잘해오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거, 모습공식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그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요? 꾸준히 지금 정진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정진하는 이유가 뭔가? 진짜 나를 밝히기 위해서. 진짜 나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딱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거사님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사람마다 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명상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헛살지 않고 제대로. 헛살지 않고 제대로 살고 싶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김영남 보살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제 해보니 저는 뭐 어떻게 대답을 뭐 이렇게 완전히는 안 되지만 다음 생에는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법신자리는 그게 다음 생이다 뭐다 그런 게 없는데
그거는 모습이 없어서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 자리인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예.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 좋습니다. 자,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교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에 우리 선언에 보림 선언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처음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진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진은 안 했으나 자기의 그 어떤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보림선은 여기 도량은 조금 일반 도량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오시는 분, 인연되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내 시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만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간절히 원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제 임순자 보살님 같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째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원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원노트 씁시다. 원노트 씁시다 했는데 원이라고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인생에 태어난 미션이라고기도 하고 자기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봐요. 목표이면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도 되고 목표도 되고.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이 목적과 목표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목표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시무선언에 그 그 보살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굉장한 부자지 않습니까? 정말로 땅떼기 하나 없는 그 알몸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그분이 그때 보림선언에 와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써 그때만 해도 연세가 80몇이었어요.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지금도 인상에 남은 게 뭐냐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해놓고 내가 돈을 벌면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를 딱 정해놓고 돈을 벌어야지. 그럼 돈을 벌면 거기다 자꾸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교육사업에 쓰시는, 당신이 배우지를 못해서 교육사업에 이제 쓰려고. 그래서 그 영동대학교 또 아산에 있는 그 대학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다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내가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돈 벌면 돈 벌다가 죽지요. 돈 벌다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죽음이라는 겁니다. 개죽음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살고 돈도 많고 막 이러니까 되게 저 사람 행복하겠다 이러는데, 이 보살님은 연세 80 몇 살 된 이 보살님이 그거는 개죽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
목표가 말하자면 일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내가 반드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겠다. 그런 목표에서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면 돈도 잘 벌리고, 안 벌릴 때는 또 속도를 늦추고, 어려울 때는 또 어려움도 이겨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겨가. 왜?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업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까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에게 물어봐야 될 게, 나 어떻게 살 건가? 나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나의 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원노트에 이거를 적어 놓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를 제일 첫 페이지에 적는 겁니다. 제가 원노트를 쓰는 법을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아직 명료하지 않아요. 보통 그런 거 쓸 때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문장이 길 필요가 없어요. 문장이 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명료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자기도 그래야 자기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노트 탁 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방향이 딱 제시가 되어 있거든. 그게 원노트입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굉장히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원노트라. 원노트. 그래서 이게 이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럼 내가 그 거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부가 잘 되고 계속 업이 돼서 계속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물었어요. 광현 씨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가 계속 잘 돼.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예?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죠. 아상이 탱천하다. 아상을 없애려고 공부를 하는데 아상이 탱천해요. 그래서 늘 건강한 사람, 이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 또 일이 늘 잘 풀리는 사람은 아상이 탱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지를 안 해. 그럼 그 사람 공부할 수 있냐? 그게 엄청난 마장이거든요. 마장 중에서도 최고 마장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는 부처님의 갑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싹 잘 나가니까 그거 뭐 교만심이 확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요놈을 적당하게 여기서 탁 꺾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탁 꺾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꺾인다고 해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내가 꺾이지를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두 개 했죠. 되게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잘 나갈 때는 그러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내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다. 여러 번 한 것 같다.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자기 앞에 와 닿지 않았을 때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지요.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세상살이와 공부도 자꾸 하다가 보니 자꾸 깊어지니까 할 것도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혼란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약간 슬럼프다 이거지. 내가 혼란스럽기는 뭐가 혼란스러워? 밥 먹을 때 밥 먹고 똥 쌀 때 똥 싸고 일하러 갈 때 일하러 가는데 혼란스럽기는 뭐가 혼란스러워?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시점이 왔구나. 한 번씩 이거를 중간에서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새 제가 통 안 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통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교재를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 내가 이 숨을 거둘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 도출을 해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선언에 오면 왜 선언에 오셨냐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묻지요. 선언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쭉 묻는데 이제는 뭐 우리는 쭉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원노트에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질문 두 가지를 원노트 제일 첫 장에 써 놓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걸 보면 제가 맨날 얘기하죠.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질문 속에 자기가 질문을 하면요. 질문 속에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렷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을 뿐이라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질문을 계속 함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진짜 답이에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질문을 참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거기 그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 모든 이치가 다 그럴 것입니다. 세상살이 할 때도 딱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서 첫째는 뭐지요? 문제가 딱 생겼으면 첫째는 그분 보고도 그래서 그렇게 슬럼프가 왔으면 내가 늘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냐. 그 세 가지 한번 말해보라니까 자기가 슬럼프에 딱 와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딱. 자, 첫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장현보살이. 문제가 딱 내 앞에 왔어. 그것이 뭐? 문제 속에 답이. 문제 속. 첫째는 뭐요? 문제가 해결될 거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때 얘기해. 명상거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써놔야 되는데. 무영아, 생각나요? 등간고사님 생각나요? 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다.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는 거예요. 왜? 내한테는 문제이지만 남한테는 문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그 난이도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걸도.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 두 번째는 뭐야? 부처님 갚이다. 부처님 갚이다. 부처님 갚이다. 첫째, 둘째 다 하고 나면 뭐야? 마음이 더 좀 모이지.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세 번째는 내 분봉만큼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인연과 조건으로 만큼 해결이 된다고. 아, 똑같은 문제를 지금 시험을 치는데 똑같은 문제 줬어. 너 놈은 100점을 받았는데 아이고 나는 10점도 못 받네.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10점 받는 사람이 100점 받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100점을 못 받아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엄청난 그 분별에 시달리게 돼요.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된다면 그 자리에서 20점, 30점을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요. 근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는 내팽개치고 너무 위치만 자꾸 쳐다보네. 그러면 어때요? 그거 해결할 일이 없어요. 해결 안 돼요. 왜 세상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매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이 길 가다가 보면 사람 살다가 보면 너무나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우리가 맨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이러니까 이것만 인연과 조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고정관념, 업력 이런 것도 전부 뭐다?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딱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를 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는 거다.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것이 세월이 엄청 가든지 또 안 그러면 그게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어쩌든지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갚이에요. 적당하게 어떻게 한다? 싹 밟아. 적당하게 밟아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적당하게 싹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거지요. 세 번째는 내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딱 이렇게 보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장 내가 말하자면 마음을 쓰고 있는가? 어떤 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가 핵심을 보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만약에 옆집 사람 내가 뭐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막 했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왜 할까?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면 거기 돈하고 연결이 돼 있네. 그래서 돈이 더 들까봐 또는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거는 표면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 돈이 더 내가 손해를 볼까봐 이렇구나. 이렇게 또 인정을 해. 또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나? 안 되나?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밑에 가면 내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불안한 복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장 내가 그 일에서 내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본인이 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되면 별로 걱정이 없어요. 돈이 들면 뭐 손해보지 뭐. 돈 좀 더 들면 되지.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네? 내가 잘못될까봐? 부처님은 내가 없다 했는데 뭐.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뭐. 부처님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난데 뭐. 이렇게라도 자기를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지견이 조금 낮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가 워낙 오랫동안 그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정진해서 나가야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뻘떡뻘떡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남에게 회항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또 오게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그 40년 동안 가정주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가정주부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원장이 됐거든. 그것도 58에. 남 앞에서 한 번도 뭐 직장 가서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맹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선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 시절 인연이 회항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온다면은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여여거사님이 우리나라 몇 분의 1이 주부라고 하더라? 전 인구의 10분의 1인가? 주부가 전업주부가요. 요새는 좀 아니죠. 10년 전만 해도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들만 말하자면 같이 공부를 해도 대단할 겁니다. 그러시대. 왜냐면 전업주부로서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잘 알거든. 나는 나가서 막 활동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자기 그 원노트의 첫 페이지에 써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꽉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요. 그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확실하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서서 자기 길을 갑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요 교제를 하겠습니다. 예.